허블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세기 초에는요, 분광기술, 거대한 만환경의 제작 기술, 또 고감도 사진 건판 기술이 발전한 시기고요.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별의 구성 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알았고, 또 대부분의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 별빛의 스펙트럼 선에 편의된 정도를 통해 가지고 이 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도 측정을 했고요. 그런데 왜 별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를 밝혀낸 과학자가 에드윈 허블이 되는 거고요. 이 허블은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그 많은 성운들이 독립된 은하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성운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46개의 은하의 적색 편의를 통해 가지고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가 서로가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알아냈죠. 그러니까 은하가 이제 임의 방향으로 이제 아무렇게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 대해서 특정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즉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제 이것이 이제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암시하는 최초의 관측 증거가 된 거고요. 또 허블은 이제 은하의 후퇴 속도와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비례한다라는 법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다. 이때 이제 허블 상수 h는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와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돼요. 1번, 허블 상수를 이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고요. 우주의 나이뿐만 아니라 우주의 크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됐고요. 멀리 떨어진 외부 은하, 즉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팽창하는 우주에서 은하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나는 대화가 되고요. 허블은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이제 적색 편의량을 측정을 통해서 외부 은하와 이제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이제 이를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요. 허블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고요. 허블 법칙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 외부 은하들은 모두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들이 가까운 은하들보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실제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진다라는 거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이 이제 가능한 거리의 한계는요,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일 거예요. 만약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위치보다 더 먼 곳에 이제 은하가 있을 경우에는 방출된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측이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라지 R이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R은 허블 상수분의, 이때 이제 속도는 빛의 속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또한 우주의 나이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주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이제 t라고 한다면 이제 우주의 크기를 우주의 팽창 속도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역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된다. 이때 이제 이 허블 시간을 우주의 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철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구나. 옳은 설명이고요. 린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야. 역시 옳은 설명.
0이 그럼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어떤 은하 A와 B의 모습과 스펙트럼을 나타냈고요. 화살표의 길이는 흡수선의 위치가 적색 편의된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둘 다 적색 편의가 일어났어요. 근데 편의되는 정도는 은하 B가 은하 A보다 정도가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은하 B가 은하 A보다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한 그만큼 지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억, 은하 A, B는 모두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겠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은하 A는 은하 B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그렇죠, 편이량이 적기 때문에 가깝고요. 디귿, 은하 A는 은하 B보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편이량이 큰 은하 B가 되겠네요. 그림은 외부 은하 A, B, C의 흡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흡수선과 비교한 걸 나타냈고요. 셋 다 적색 편의가 일어났죠. 편의된 정도가 가장 큰 스펙트럼은 B, A, C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량은 B, A, C 순서가 되는 거고요. 또한 후퇴 속도는 편의량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B, A, C 그리고 은하까지의 거리는요. 역시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B, A, C가 되겠네요. 후퇴 속도가 가장 큰 은하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도 B가 되는 거고요. 극가닥을 서술하시오. 가의 경우는 후퇴 속도가 큰 은하일수록 흡수선의 적색 편이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나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허블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풍선으로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풍선에 붙인 스티커가 이제 은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풍선이 팽창할 때 스티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데요. 스티커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풍선의 표면에서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는 이제 은하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즉,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는 거죠. 기억,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C가 더 멀기 때문에 C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C에서 관측한 적색 편의는 A가 B보다 멀기 때문에 A가 더 큰 게 맞고요. 이것 A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낸 모형이 아니라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 B, 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고요. 허블 법칙이라고 하죠.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함을 알았고요. 이때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기울기는 거리분의 속도가 되는 거고, 이 값이 허블 상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리는 서로가 지워지게 되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거는 시간분의 1, 즉 허블 상수와 우주의 나이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역수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목의 기억, 은하 A와 C의 후퇴 속도는 같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C가 A보다 후퇴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니은, 기울기의 역수는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기울기의 역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허블 상수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의 역수는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허블 상수분의 1, 그래서 우주의 나이, 허블 상수의 역수의 관계에 놓여 있다. 즉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는 많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은하 A와 B 사이의 우주 공간은 확장되고 있다. 그렇죠? 은하와 은하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허블 상수가 다른 두 경우를 가정하여 은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나타냈고요. B보다 A에서 큰 값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후퇴 속도는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는 거리분의 속도, 즉 허블 상수가 되겠죠. 또한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의 역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이 가능한 거리의 한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라지 R로 놓으면요. 이때 그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c가 되는 거고요. 그 은하까지의 거리 곱하기 허블 상수가 빛의 속도가 되겠죠. 은하가 후퇴되는 속도, 빛의 속도. 그러면 은하의 크기는요,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가 되겠네요. 즉 관측이 가능한 최대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눠준 값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보기에 기억,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반비례하죠. 그리고 허블 상수는 기울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A보다 B가 더 많다. 다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를 허블 상수로 나눠준 값, 그럼 허블 상수 값인 작은 B가 A보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디귿. 거리가 같은 은하의 후퇴 속도, 거리가 같대요. 그러면 허블 상수가 클수록 후퇴 속도는 어떻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큰 A, 즉 허블 상수가 큰 A가 B보다 같은 거리에 있을 때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외부나 AB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고요. 1번 주어진 자료를 통해 허블 상수를 구하시오. A 은하를 통해서 허블 상수를 구해볼까요? A별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A 은하까지의 거리. 허블 상수는 A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A 은하의 후퇴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은하까지의 거리 200메가 파섹, 후퇴 속도는 14,000km/s. 따라서 허블 상수는 70km/s/메가 되겠네요. 그래서 허블 상수는 70km/s/메가. 이 1을 이용하여 기억을 구하는 식과 그 값을 구하시오. C별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C별의 거리 RC는 허블 상수분의 C별의 후퇴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C별의 후퇴 속도 63,000km/초, 허블 상수는 A로부터 구한 값 70km/s/메가 파섹, km/s 단위는 지워지는 거고요. 그럼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는
70분의 6만 3천 그러면 900이 나오죠. 그래서 900 메가파섹. 따라서 기억은 900 메가파섹이 나온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 B, 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죠.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C, 그리고 B, A 순서가 되겠죠. 후퇴 속도 역시 C가 가장 빠르고요. B, 그리고 A 순서가 되겠네요. 적색 편이랑도요. C, B, A 순서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은하 A는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예, 은하 A뿐만 아니라 A, B, C 다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고요. 2번.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옳은 내용. 은하 A, B, C가 멀어지는 중심은 우리 은하가 아니라 A, B, C 어느 은하에서도 관측하여도요. 다른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은하가 멀어진다는 것은 중심을 정할 수가 없다. 3번이 옳지 않은 내용. 은하 C에서 은하 B를 관측하면 적색 편의가 역시 일어나겠고요. 은하 A, B, C에서 구한 허블 상수는 71km/메가파섹이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B 은하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그러면 허블 상수는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 B 은하의 후퇴 속도는 14,200km/s가 되는 거고요. 거리는 200메가파섹. 그러면 허블 상수는 71km/s/메가파섹이 나오죠. 따라서 5번도 옳은 내용. 가와 나는 두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가 되고요. 가는 빅뱅 우주론, 나는 정상 우주론. 공통점은 둘 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차이점은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탄생 초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만들어진 후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계속 감소한다는 모델이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전체적인 질량은 늘어나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가에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질량 일정 그리고 부피 팽창해서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옳은 내용. 2번. 가에서 우주 배경 목사가 검출된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 되면서요.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가 분리되었던 것들이 서로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때 모든 방향으로 복사선이 이제 방출된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검출이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나에서 우주의 질량은 점점 감소한다. 우주의 질량이 점점 증가를 해야 되겠죠. 3번 옳지 않은 내용. 4번. 가와 나에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허블 법칙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4번 옳은 내용. 5번도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5번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3번. 우주가 빅뱅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또 하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현재 우주의 모든 이제 방향에서요. 온도가 2.7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선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은하로부터 오는, 즉 별로부터 오는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분석해보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보기, 우리 은하는 회전하고 있다. 빅뱅의 증거는 될 수 없고요.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디귿, 우주에서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모에 의해 최초로 관측되었다. 가모에 의해 최초로 관측된 게 아니라 예측된 거고요.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벨 연구소의 윌슨과 펜지어스가 되는 거고요. 이번 정상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선. 현재 약 3000켈빈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파와 같다.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됐을 시기에는 약 3000켈빈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2.7켈빈의 온도를 나타내는 파장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5번, 방향에 따라 복사파의 세기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적으로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사파의 세기가 미세하게 불균일하고 있다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폭발하였다면 그 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산 결과 대폭발이 있은 후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로 방출되었으며 당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으로 추정이 되었대요. 그 이후에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의 현재 온도는 38만 년, 빅뱅 이후에 38만 년 때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현재 2.7켈빈의 파장대의 복사 에너지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보기에 기억, A에서 B로 가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을 것이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현재는 2.7켈빈까지 온도가 낮아졌어요. 니은, B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된 게 아니라 파장이 2.7켈빈 정도의 온도의 파장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전파 영역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디귿, B에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예, 옳은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가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나는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요,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세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의 측정값하고요, 이론적인 값 약 2.7K 복사값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다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WMAP의 관측 결과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붉은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파란색 주위보다 온도가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주 전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온도 차는요, 결론적으로 이제 밀도 차이에 따라서 형성된 거고, 이러한 미세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기에 기억, 가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현재보다 우주 초기에서 짧았다. A는 2.7켈빈에 해당하는 흑체 복사 이제 곡선이고요. 우주 초기에는 현재보다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파장은 현재보다 더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의 미세한 온도 편차는 지구 대기의 영향 때문이 아니고요. 이 초기 우주의 이제 물질 분포가 미세하게 불균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WMAP 위성은요, 지구 대기 밖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기 때문에 지구 대기하고는 뭐 영향을 거의 받질 않죠.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미세한 온도 차이로 인해 별과 은하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정답 3번.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서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급팽창 이론, 이제 인플레이션은 빅뱅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주의 지평성 문제, 평탄성 문제, 자격 홀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0 이제 4초 사이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이제 팽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팽창한 정도가 크기가 10의 30배 이상 우주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왼쪽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각각 빅뱅 우주론에 대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거고, 나가 급팽창 이제 모델로서 이제 설명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요. 초기에는요, 우주의 지평선의 크기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가 급팽창보다 더 컸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의 급팽창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우주의 지평선이 빅뱅 이론보다 급팽창 이론에 의한 우주의 지평선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오른쪽 이제 보시면요, 급팽창 이전의 우주의 지평선을 보시면 기존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크기는 급팽창보다 더 크게 컸죠. 그리고 나서 급팽창 결과 빅뱅 이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우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기에 기억. 초기 우주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렇죠. 빅뱅이 급팽창보다 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에서 A 시기의 우주의 크기는요, 급격하게 커졌고요. 그래서 급팽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가의 우주론은 나의 우주론의 문제점을 설명한 게 아니라 반대로 급팽창인 나가 가의 문제점, 그러니까 한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팽창 속도를 의미하겠죠. 빅뱅 초기 때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가 급격히 증감을 알 수 있죠.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A를 기준으로 전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네요.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팽창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감속 팽창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B 시기는요, 전후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죠. 그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B 시기가요, 현재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 수 있게 됐던 이제 이 계기가 1A형이라는 초신성이 있는데요. 그 1A형이라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이제 과정 중에 발생된 그 빛의 밝기를, 겉보기 밝기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알게 됐어요. 1A형 초신성은요, 백색 외성의 폭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색 외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주결성이 맨 마지막 이제 진화 단계가 되잖아요. 이때 이 백색 외성이요, 이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가 중심에서 융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핵융합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태양의 질량보다 1.44배 이상일 때 그래요. 1.44배 이하일 때는요, 백색 외성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전자들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전자 축태합이라는 걸 통해서 붕괴를 하지 못하도록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태양의 질량이 1.44배가 되는 이제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이 전자 축태합이 붕괴를 견디지를 못하게 되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이 폭발에 의한 에너지는요, 태양의 1.44배를 넘어가게 되면 폭발을 하니까 밝기가 균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균일한 빛이 나오는 1A형 초신성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으면 실제로 보이는 밝기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돼야 되는 거고, 감속 팽창하는 우주 안에 1A형이라는 초신성이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밝게 관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A형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의 밝기를 살펴보니까 실제 관측한 결과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되었다. 즉 우주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현재 보기에 기억, A 시기의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다. A 시점으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통해서 감속 팽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은 빅뱅 이후 허블 상수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허블 상수는 우주의 나이와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였죠. 그러면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가 감속 혹은 가속이라는 과정이 존재한다면 허블 상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B 시기에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1A형의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클 것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거는 더 어떻게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죠. 더 어둡게 보였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의 변화를 나타냈죠. 시간에 따른 팽창 속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A 시기일 때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는 시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B 시기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등속 팽창 시기다. 현재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시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에 기억, 우주의 팽창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죠. A의 팽창 속도가 여기, B의 팽창 속도는 여기.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허블 상수는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와 또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시기의 팽창 속도가 B 시기보다 크기 때문에 허블 상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앞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현재 보시면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귿도 옳은 내용. 일정한 절대의 등급을 나타내는 1A형 초직성을 관측하여 얻은 겉보기 등급을 서로 다른 우주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겉보기 등급과 비교하여 이제 나타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1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의 초신성 폭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태양의 질량의 1.44배 이상이 될 때 초신성, 백색 외성이 폭발을 하게 되죠. 이때 1.44배라는 질량에 따른 폭발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방출되는 최대 광도 값은 일정할 거고요. 그래서 절대 등급이 일정한 값을 나타낼 거예요. 또한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거리 지수라고 하죠.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 겉보기 등급이 크게 이제 측정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어둡게 보였다라는 거고요. 어둡게 보였다라는 거는 예상했던 위치보다 그 초신성의 위치가 더 뒤에 있다. 즉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달리 표현한다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의 X축은 적색 편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적색 편의는 허블 법칙에 의한 적색 편의가 되는 거예요. 허블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이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이 점선 일정하게 팽창하는 우주보다 그 위쪽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초신성의 관측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기의 니은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일정하게 팽창하는 우주에서의 초신성의 밝기보다 실제 관측한 초신성이 더 어둡게 보인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1A형 초신성은 거리가 멀수록 더 어둡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프에서의 이 점선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경우에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한 결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빨간색 보시면요, 초신성은 이 값보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로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도 볼게요. 초신성 관측 결과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기억 1A형 초신성은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그렇죠. 1A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이요, 적색 편입값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후퇴 속도가 어떻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